주택법의 핵심 정리 11번째 내용은 이 사업주 중에서 비등록 사업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등록 사업자는 연간 20개 이상 주택 사업하거나 연간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는 주체들. 자, 네 가지가 있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공사업주체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고 LH 같은 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같은 지방공사는 여기는 공기업입니다. 행정청이나 공기업은 공공사업주체니까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다. 우리 공익법인은 자선단체, 자선금을 모아서 주택을 지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기부하는 그런 법인들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고, 왜냐면 이 등록사업자가 영리입니다. 영리. 돈을 벌기 위해서 주택사업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시켜서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고, 이 공익법인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용자도 이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사원아파트를 짓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용자가 회사입니다. 회사가 특정한 땅에다가 그 직원들을 위한, 고용자들을 위한 그 피고용자, 고용이 된 직원들을 위해서, 피고용자들 위해서 기숙사 같은 주택 사업할 때는 등록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름만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 자, 같은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 같은 직장에 근로하는 무주택자. 리모델링조합은 낡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모여서 우리가 지역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사업, 리모델링 조합은 집을 고치면서 추가적으로 더 짓는 그런 세 가지 형태의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있는 조합입니다.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하고는 다르죠. 자, 뒤와 설명을 드릴 거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집이 있는 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비법이고, 지역이나 직장은 무주택자들이 기본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사업한 자들, 그리고 주택조합은 주택사업이 끝나면 이 조합을 해산하기 때문에 따로 등록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주택조합도 비등록사업자, 공공사업주체, 공익법인, 주택조합 3개, 고용자는 우리가 비등록사업자로 분류한다. 단 여기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는 조건무 있습니다. 조건. 어떤 조건을 맞췄을 때 비등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자, 비등록 사업자의 기본 정의가 다음 사업 주체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도 연간 20개 이상 주택 사업하거나 연간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청이고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죠. 자, 그런데 주택조합 좀 전에 배웠던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등록사업자인 건설회사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비등록으로 인정해준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3번, 4번 비등록은 이 조건을 맞췄을 때만 비등록으로 처리한다. 만약에 주택조합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등록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못 맞췄기 때문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비등록으로 처리해주고, 자,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안 하고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공동사업주체라는 게 있는데, 자, 토지 소유자는 땅 가진 사람들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 자, 이거 주택조합 좀 보십시오. 자, 여기 30일의 기출문제인데, 주택조합이면 아까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에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인데 여기 노란색 좀 보십시오.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시오. 그럼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은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자, 이 조항이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만 포함시켜라. 그리고 지역, 직장하고 이렇게 포함되겠죠. 그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인데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만 여기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30일의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주택조합인 지역, 직장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사업자인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적 공동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그러면 주택조합은 임의적으로 공동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용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의무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공동으로 할 때 공동사업 주체로 간주합니다.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랑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자, 그래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좀 전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 비등록으로 처리해주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안 하고 자기 단독으로 사업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 주택조합도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등록사업자의 주택조합은 여기 분홍색 조건을 맞췄을 때만 비등록이 되시는 거예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그 비등록 사업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회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건 안 맞추고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는 조건 없이 비등록입니다. 자, 토지주택공사도 대주성사업 같은 거 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죠. 자,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20개 이상 1년에 할 때 등록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이 3번이 맞는 거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조건 같은 거 안 따지고도 항상 등록하지 않고 주택이나 대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는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는 거죠.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틀렸고 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는 조건을 맞췄으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주택조합이. 그래서 지역 직장 같은 주택조합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한다는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사업 할 수 있다. 자, 지금 맞는 걸 찾는 거죠. 이 문제가. 3번이 옳은 것이고 1번 등록하지 않는다. 토지주택공사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지방공사도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 4번으로보다 틀렸습니다.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동으로 한다는 조건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한테 여기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요거 파일 형태로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프린트 하셔가지고 보시고 체계도만 가지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공법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체계도만 먼저 하시고 좀 어느 정도 공법의 기본이 잡히신 분들은 이렇게 심화 요약집 같은 거 하나 받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는 법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구입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